삼식이. 아내가 저를 부르는 말입니다. 하루 3끼 밥만 축낸다고 삼식이. 40년 넘게 온몸 부서지도록 일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식충이가 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72살, 평생 쉬어본 적 없는 이 몸뚱이가 이제는 짐이 됐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요. 새벽 5시 30분.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눈을 뜹니다. 4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던 습관이죠.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 정맥류 때문에 종아리는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고 양쪽 다리가 쑤셔서 잠을 설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응. 오늘 구청 안 가볼 거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구청 일자리 상담센터 얘기였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하루 3시간씩 공원 청소하는 노인 일자리를요. 몸이 좀. 또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일은 못한다고?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은 돈이 어딨어? 아내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하기 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은 푹 쉬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였지만 제 삶에는 작은 쉼도 허락되지 않나 봅니다. 말대꾸할 기운도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국그릇을 탁 소리 나게 식탁에 내려놓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까맣게 때가 낀 손톱 밑. 평생 이 손으로 벽돌 나르고 시멘트 이기고 철근 묶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1952년생. 저는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때였죠. 아버지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품팔이를 했습니다. 형제가 6, 그중 저는 넷째였습니다. 보리밥에 풀 뜯어 먹으며 컸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형들도 동생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14살 때부터 농사일 거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논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21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주머니에는 5,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청계천 판잣집 골목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 공장, 부두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루 일당 500원. 그때는 그것도 큰 돈이었습니다. 밤에는 공사장 움막에서 자거나 쪽방에서 5명이 함께 잤습니다. 이불도 제대로 없어서 겨울에는 서로 붙어서 잤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31살 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도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죠. 서로 가진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몸뚱이가 있었습니다. 악착같이 일하면 먹고는 살겠지. 그렇게 믿고 결혼했습니다. 31살, 30살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새빵살이 시작했습니다. 단칸방에 공동 화장실, 공동수도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이듬해 딸이 태어났고 3년 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 분유값 벌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내는 애들 업고 시장에서 좌판 벌렸고 저는 현장 뛰었습니다. 여름엔 땀에 젖고 겨울엔 동상 걸리면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나보다 낫게 살아야 해.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80년대, 90년대 건설 붐이 일던 시절이었습니다. 일은 많았고 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40대가 되니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새방에서 벗어나 반지하 전세방으로 옮겼습니다. 애들 대학은 못 보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시켰습니다. 딸아이는 고졸로 취직했고 아들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서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가 자주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일을 쉬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결혼식 비용, 노후 자금 등 필요한 돈이 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버텼습니다. 60 넘어서도 현장 나갔습니다. 65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든 인부를 싫어하는 현장도 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봐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넘어가니 달랐습니다. 아저씨 미안한데 이 현장은 좀. 점점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일당도 깎였습니다. 젊은 사람은 12만 원 받는 일을 저는 8만 원에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일이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3년 전 그날이 왔습니다. 2022년 8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현장은 경기도 어느 신축 아파트 공사장이었습니다. 36도 날씨가 미친 듯이 더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레미콘 붓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젊은 애들도 힘들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악착같이 움직였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면 안 돼.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경미한 수준이긴 한데 고혈압이 심하시네요.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어요? 당분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6개월은 쉬셔야 해요. 6개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6개월을 어떻게 쉬어? 퇴원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요. 당신 몸이 우선이에요. 그때는 아내가 걱정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내도 푹 쉬라고 했고 저도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지냈습니다. 하지만 2달째 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몸이 아직.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잖아. 벌써 2달 지났어. 이제 슬슬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석 달째. 아내는 아예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TV만 보고 있네? 신문 보고 있었어. 신문? 신문 봐서 돈 나와? 구청 가서 일자리 상담이나 받아봐.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짐이 됐구나. 넉 달째. 아내는 저를 삼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식이 설거지는 했어? 삼식이 오늘 점심은 뭐 먹을 건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루 세끼 밥만 축내는 게 삼식이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난해도 배우지 못해도 저는 제 밥값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이 삼식이었습니다. 5달째. 저는 결국 구청에 갔습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센터. 대기실에는 저처럼 70 넘은 노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 원하세요? 젊은 여자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공원 관리 사업은 이미 마감됐고요. 지금은 급식 도우미 자리가 있는데 주 3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한 달에 27만 원 나와요. 27만 원. 한 달에. 제가 젊었을 때는 하루 일당이 그것보다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급식 도우미 자리 있대. 한 달에 27만 원. 27만 원? 그거라도 해야지.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아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마음도 몸도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급식 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3회, 월수, 금이고 일은 단순했습니다. 식판 닦고, 배식 돕고, 설거지 거들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래, 이것도 일이지. 같이 일하는 분들도 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7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여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는데? 아, 다리가 좀. 하지 정맥이 있어서요. 어머, 저도요. 저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여사 이름은 김순자 씨였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
그분도 평생 식당 일, 청소 일 하다가 몸 망가져서 일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눈치 보여서 여기라도 나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점심시간 김순자 여사와 함께 급식실 구석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저씨, 자식은 있으세요? 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해요? 가끔요. 사실은 거의 안 합니다.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아들은 서울에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얼굴 볼까 말까 합니다. 다들 바쁘다고, 자기 살기 바쁘다고 합니다. 김순자 여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다 똑같네요.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정작 늙으니까 아무도 안 챙겨줘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순자 여사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급식실 일이 조금은 덜 외로워졌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사람 만나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 눈치 봐야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오후 1시쯤 급식 도우미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은행 갔다 왔어. 응? 적금 들었다고 했잖아. 그거 오늘 해지했어. 498만 원. 그 돈은 우리 둘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갑자기? 당신이 27만 원밖에 못 버는데 우리가 뭘로 먹고 살아? 집 관리비 10만 원에 병원비에 약값에 식비에 계산 좀 해봐.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였습니다. 무서운 거였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498만 원으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우리 나이에 말입니다. 저는 국민연금도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제대로 못 냈으니까요. 기초연금은 받고 있었습니다. 부부 합산 한 달에 55만 원 가량이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제 노인 일자리 합쳐서 100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것저것 나가면 대략 60만 원, 관리비 10만 원 나가면 50만 원, 약값, 병원비, 식비 등등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날 밤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 거실로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40년 전 결혼식 사진. 아내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저는 빌린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애들 어렸을 때 사진. 딸이 5살, 아들이 2살 때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저는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있었고 아내는 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 어른이 되어서 운 것 같습니다. 72해를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태어나서 가난 속에 컸어도 배우지 못해서 평생 막노동해도 자식들이 저를 잊고 살아도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한테까지 짐 취급받으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급식실로 출근했습니다. 김순자 여사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얼굴이 완전 상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자서.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김순자 여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급식실 구석 점심 먹는 시간. 저는 그만 터져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아내한테 삼식이라고 불린다는 것, 50년 넘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짐 취급당한다는 것, 적금 깨서 5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것,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는 것. 김순자 여사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 얘기 들어볼래요? 저도 비슷했어요. 남편한테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돈도 저 혼자서 벌었는데 맨날 여편네 주제에 소리 들었죠. 매일 술 취해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저한테 손찌검도 했어요.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이혼을요? 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김순자 여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 늙는다는 게. 자식들도 저보고 왜 이혼하냐고 뭐라 했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혼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눈치 안 봐도 되고 술주정 받아주지 않아도 되고 기초연금하고 용돈벌이로 근근히 살지만 그래도 제 인생은 제 거잖아요. 김순자 여사가 말하고 있을 때 손을 보니 저처럼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아저씨도 생각해 보세요. 당신 인생 당신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 내 것. 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을 일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처음엔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서. 그 다음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그럼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은 있었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 앞 골목.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아내한테 제대로 말해야겠다. 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오늘 며느리한테 전화 왔더라. 추석 때 안 온대. 애들 학원 때문에 바쁘다나? 아들도 바쁘다고. 우리 보고 알아서 지내래. 아내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왜?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아내가 TV에서 눈을 돌려 저를 봤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삼식이 소리 들을 때 정말 가슴 아팠어. 아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도 알아. 돈 못 벌어서 미안해. 능력이 없는 남편 만나서 평생 애 키우랴 나가서 일하랴 당신도 많이 힘들었지. 당신도 좀 쉬어야 하는데 내가 눈치 없이 몸 망가져 버려서 미안해.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나도 사람이야. 72년 살면서 편한 적이 없었어. 중학교 때부터 60년 넘게 일했어. 당신이랑 애들 먹여 살리려고 이 몸뚱이 갈아 넣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 부러진 적도 있었고 늑골 금간 적도 있었고 발가락 빠진 적도 있었어. 그래도 쉬지 않았어. 우리 가족 굶기면 안 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밥만 축낸다고 하면 난 어떡해? 난 뭐가 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처음 아내한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도 힘든 거 알아. 당신도 무서운 거 알아. 근데 나도 무서워. 나도 힘들어.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과묵하게 말 한마디 잘하지 않았던 저였기에 당황스러운 표정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나에게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과를 하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제 대답에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돈 떨어지는 게. 우리 둘 다 늙어가는 게. 병원비 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쓰러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당신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71살 아내가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애들한테 풍족하게 해준 게 없어서 손 내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빠듯하게 살다 보니 모은 돈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당신한테 화풀이한 거야. 당신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무서웠던 겁니다. 늙어간다는 게, 돈이 없어진다는 게,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는 게. 저는 아내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 저처럼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어. 둘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72년,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서로 마음을 연 밤이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를 삼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제 마음을 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급식실에서 애들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더라. 그래? 기분 좋았겠네? 응. 오랜만에 기분 좋았어. 사소한 이야기들. 평생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급식 도우미 일은 계속했습니다. 27만 원이지만 그래도 제가 버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 가면 김순자 여사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얼굴 좋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내랑 얘기 많이 했어요. 오해도 풀고. 어머, 잘 됐네요. 진짜 다행이에요. 김순자 여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뭐해? 당신 좋아하는 갈비탕. 오랜만에 해봤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갈비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돈 생기면 가끔 사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갈비탕 국물이 뜨끈했습니다. 맛있다. 그래? 다행이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 미안해. 그동안 제대로 못해줘서. 아니야. 당신도 힘들었는데?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다리는 여전히 쑤셨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웬일이야? 그냥 안부 전화 드렸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뭐 그럭저럭 지내지.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급식실에서 일 좀 하고 있어.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자주 못 찾아뵙고. 아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괜찮아. 너도 바쁜 거 아는데 뭐. 다음 주말에 한번 갈게요. 어머니도 뵙고. 그래. 그래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다음 주에 온대. 진짜? 웬일이래? 그냥 온대. 그럼 내가 미역국 끓여야겠네? 아내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걷는 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도 무릎이 안 좋고 아내도 무릎이 안 좋았으니까요. 여보, 손 줘.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 72년과 71년을 산 손. 함께 40년을 산 손.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응.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고 주황색이고 보랏빛이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72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남은 인생 조금 더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고 다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 가치는 돈으로만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배우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부부 사이에 무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하고 계신가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며 힘든 일 좋은 일 함께한 상대방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어렵겠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오해만 쌓일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루하루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란 시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 봅시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